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164화에 이 첫인사를 빼먹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164화까지 163화까지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진 선배랑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책을 나누면서 제잘제잘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일단 얘기를 해놓고 선배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오프닝은 따로 녹음할게요. 해놓고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 선배가 일반인 게스트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참 차분하게 침착하게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줬잖아요. 톡토로들이 다들 놀랍다는 반응, 너무 재밌었다는 반응을 보내주고 있는데 진 선배를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게 배려한답시고 저희가 긴장했는지 막상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빼먹고 지난주에 오프닝 없이 방송을 녹음을 해버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시 인사를 나누니까 오랜만에 더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선우 씨 담양 다녀왔죠? 네, 어제 전남교육청 담양도서관에서 초대해 주셔서 아무튼 리코더를 가지고 은미체가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또 그 아무튼 리코더 표지처럼 베레모 쓰고 눈썹 8시 20분 해가지고 리코더 불고 있는 사진들 막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오던데 많은 분들이 8시 20분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저희가 여둘톡에서도 같이 연주를 여러 번 했잖아요. 자주 들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리코더 연주 하나보다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는데 이걸 실물로 마주하고 현장에서 보고 같이 들으시는 감흥이 또 새로운가 봐요. 그래서 톡토로들이 여러 분 와주셨는데 실제로 8시 20분 눈썹을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내일은 또 우리 대구의 하와이 딜리버리 야외 음감회 하러 또 가야 되고 선우 씨 어제 담양 다녀오고 오늘 해화영 갔다 와서 지금 녹음하고 내일은 아침에 오케스트라 갔다가 대구 가야 되고 하나 씨도 내일 탁구 대회 갔다가 대구 가잖아요, 같이. 아 맞다. 제가 담양에 사실은 깜짝 출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탁구 대회는 이번에는 못 나가겠다 였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저 이번에는 출장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미 이름 올려놨다. 왜냐하면 김탁구는 우리 탁구센터의 유망주니까? 그건 아니고 선생님이 어차피 일찍 갈 거잖아.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탁구 대회를 출전해야 되는데 담양까지 다녀오면은 너무 리듬이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황필이만 혼자 보냈습니다. 톡토로들이 약간 저희가 살짝 예고 드린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가 하나 작가님도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 작가님과 같이 왔으면 들려보내려고 엄청 무거운 떡상자라든가 맞아요. 이런 걸 주셔가지고 황필이가 끙끙대고 또 가지고 왔죠. 떡과 꿀과 책과 막 이런 것들을 들고 두 손 무겁게 서울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 떡들 중에 일부는 또 제가 오늘 탁구장에 가지고 가서 너무 맛있게 잘 나눠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에 가서 제가 원래 담양을 좋아하던 어떤 담양의 자연이나 문화 유적지나 이런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KTX에 내려서 택시에 실려서 강연만 하고 똑같이 그 코스를 되밟아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톡토로들을 만나고 또 담양에 계신 여러 독자들을 만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자주 못 뵙는 분들을 만나러 지역에 가서 도서관에서 얘기 나누는 것은 참 저희에게도 충전하는 경험이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맞아요. 내일 대구
북토크는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대구 떡볶이 축제가 열리는 그 타임이라면서요. 지금 이미 타이틀을 듣고 저는 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떡볶이를 이길 수 있겠어요? 대구 출발하는 서울역에 가기도 전에 우린 이미 졌죠. 네, 떡볶이를 드신 후에 대구 관광객과 대구 시민 여러분이거나 아니면 떡볶이 먹으러 가는 길에 잠시 이렇게 앞뒤로라도 들러주시면 좋겠다. 어제 담양 북토크에서도 사인을 여러 독자님께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인하면서 뭐 8시 20분 눈썹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오이토로님이 보내준 너무 귀여운 그 메일에 북토크 할 때 다른 분들은 얘기를 잘 나누시던데 그럴 때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그러면 피곤하지는 않으시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약간 긴장돼서 괜히 혼잣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되게 뻘쭘하게 또 사인을 받고 가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메일을 읽고 이 주제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빅토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5화의 주제는 스몰 토크 나누는 법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스몰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깊고 진지한 대화보다는 좀 가볍게 안부를 나누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심각하지 않은 대화를 스몰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도 일단 스몰톡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몰톡의 정의가 뭐야? 라고요. 스몰토크는 가벼운 잡담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깊은 주제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를 말하죠. 그러면서 챗 GPT가 예도 들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스몰토크예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세요? 커피향이 좋네요. 이 카페 자주 오세요? 이런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챗 GPT 근데 약간 양인 느낌 있잖아요. 3번은 한국에서는 커피향이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이건 조금 한국 문화랑은 거리가 있다. 근데 스몰톡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거의 이거 아니야? 김씨 밥 먹었어? 그렇지. 한국에선 식사하셨어요. 이게 한국 전통 고유 스몰톡이네. 맞아. 아니 얼마 전에 어젠가 봤더니 대통령도 어린 애기들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데 밥은 먹었어? 그런 걸 묻더라고요. 이게 좀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좀 슬픈 이야기지 않아요? 맞아요. 한국이 워낙에 가난했고 우리가 전쟁을 겪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고. 그 전쟁이라는 게 한국 전쟁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늘 초근 목피를 먹으며. 그렇지. 그러니까 배를 고른 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식사했냐? 밥 먹었냐? 이게 보편적인 스몰톡의 주제로 자리 잡아온 거죠. 그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스몰토크의 주제가 지금도 유용합니다. 그럼요. 특히나 저처럼 먹을 것에 대한 대화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바로 직전 끼니에 대한 대화 가지고 얼마든지 그쵸. 이 관계를 유난하게 만드는 가벼운 대화. 하루에 3번 이상 가능합니다. 친구들끼리도 아침은 먹었어? 뭐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과도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 근처에서요? 거기 맛있나요? 얼마든지 얘기를 이끌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탁구 치는 친구들이랑 요새 뭐 해 먹어?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철 재료라든가 어디가 장보기 좋다든가 오늘도 저희 그런 얘기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스몰 토크 주제로 강자가 있죠. 날씨입니다. 챗 GPT도 일본어로 예시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날씨 속에 있잖아요. 맞아요. 가족끼리도 우리가 한 집에 있어도 창밖을 보면서 오늘의 날씨는 이렇구나. 왜 날씨가 좋은 주제냐면 날씨가 계속 변하잖아요. 또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더라도 와 어제도 맑고 오늘도 맑으네. 얘기를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는 딱히 누구의 책임이 없어. 날씨가 나빠도 모두가 같이 그 날씨 자체를 욕하지 뭔가 누군가의 잘못 날씨가 왜 나쁜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요즘은 또 기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기후위기로 가는 것은 스몰 토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맞습니다. 스몰 톡은 약간은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그리고 막 깊숙이 내려가서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는 않은 그런 좀 평화롭고 부드러운 대화를 지향하는 게 스몰 톡의 본질인 것 같아요. 불편해지지 않는 선에서의 대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을에 뭐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게 진짜 기후이기 때문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또 스몰 토크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모임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주제를 꺼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주제라면 그건 스몰톡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겠죠. 근데 날씨는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고 모두가 이 날씨의 영향 안에 있고 누구나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적당하기도 하죠. 아주 옛날에 영국에 여행을 갔을 때 영국 시골의 어떤 일종의 명승지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날씨 얘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거기서 갑자기 쨍쨍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우르릉 꽝꽝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약간의 정자 같은 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막 이렇게 모인 거죠. 막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들 머리가 막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옹색하게 거기 서서는 바깥에 있는 미친 날씨를 바라보며 전형적인 영국 날씨다. 영국 사람들은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를 그 얘기가 아니었으면 서로 얘기를 건넬 일이 없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면서 한동안 그 스몰 토크로 영국 날씨에 대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까지. 만약에 또 비가 지긋지긋하게 온다 이랬을 때 톡토로들은 여둘톡에서 다뤘던 비 오는 날 좋아해? 라는 주제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에 대한 화제거리를 던져드렸죠. 뭐 그런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죠. 요즘 신발 골라서 신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장화는 좀 무거운데 크록스가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대화. 또는 안개와 가랑비 사이에 는개라고 하는 사투리가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얘기도 재밌죠. 오늘 날씨에 대해서 만약에 스몰톡을 한다면 오늘 구름 봤어요? 장관이던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오늘 구름 얘기를 참 친구들이랑 많이 했거든요. 하늘이 맑을 때는 그게 하나의 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오늘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계속 뚱뚱뚱뚱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하늘은 이 천공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가를 느끼게 해줘서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이 나오고 구름 얘기 참 많이 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 하늘의 구름이 좀 하얗게 둥실둥실한 입체감을 가진다면 오늘은 또 색이 다채로운 회색 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하늘이 좀 박진감 있게 그렇게 보였어요. 날씨 얘기 외에도 또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나누게 하는 화제는 반려동물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동네 이웃들과 사실 그렇게 살갑게 인사를 나누거나 말을 붙이거나 하게 되진 않잖아요. 이 현대사회에서 다들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이웃이랑 터놓고 지내고 꼬박꼬박 인사하고 들여다보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동네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있어서 산책을 다니다가 마주치게 되면 그 강아지 이름도 물어보고 강아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반려인에게도
뭔가 웃음 띤 얼굴로 다가가서 비굴하게 인사도 건네고 그렇게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맞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이랑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나 어떤 언니 빼고는 근데 누가 강아지를 안고 타면 그렇게 말을 붙여요. 아우, 최근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하나 씨랑 저랑 엄청 눈독 들인 강아지가 있잖아요. 심장이 콩닥콩닥해.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그래서 요즘은 밖에 외출할 때마다 이름 얘기해도 되나? 만약에 그 강아지 이름이 봉구면 아, 오늘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봉구를 마주치지 않을까?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봉구는 자주 나타나주지 않죠. 반려동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예전에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보다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강아지를 향해서 물어보면 데리고 있는 사람이 답을 하잖아. 10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성대모사 하면서 대답을 하죠. 근데 그렇게 나이를 물어봤을 때 이를테면은 우리 집에 고양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첫째는 19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그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 19살은 엄청 많은 건데 그래도 너무 많다라고 화들짝 놀라는 반응은 하지 않는 게 좋다. 19살이라 그러면은 되게 놀랍기는 하지만 와 멋있네요 라든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죠. 대학 보낼 때 됐네요 라든가 그런 반응은 괜찮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이제 마음의 준비해야겠네. 갈 때 됐네. 아니 어련히 우리가 마음의 준비하느라 힘든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근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우리 톡토로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톡토로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굳이 상기시킬 필요는 없죠. 그렇죠. 스몰톡은 심각해지지 않는 가벼운 대화. 나이가 아주 많을 때는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축하. 와 멋지네요.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잘 모셔야겠네요.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해주면 좋죠. 맞습니다. 하나 씨도 탁구를 치러 체육센터에 다니고 저도 같은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다니잖아요. 탈의실에서 50대, 60대 언니들이 정말 스몰톡의 달인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가볍게 즐겁게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5, 60대 언니들은 새로운 회원이 와도 몇 년 만난 사람처럼 갑자기 그 화제에 대해서 들어가 버려.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식이죠. 샤워하면서 아유 무슨 비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지 신입 회원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유 비가 이렇게 막 맞고 왔잖아요.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뭔지 알겠어. 그리고 갑자기 내 수영복 끈 뒤집어진 거 막 이렇게 탁 잡아 당겨가지고 바로 해주고. 엊그제도 수영하다가 되게 이거는 진짜 스몰톡의 정석이다라고 느꼈던 게 수영장 언니들이 먹는 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요. 그리고 대체로 아우 요새 고구마가 참 맛있어. 이렇게 시작돼. 한숨으로 시작을 해. 아유 요새 이렇게 경탄으로.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아우 고구마 안 익히고 날로 잘라 먹어도 맛있어. 이러니까 또 다른 분이 아우 나는 입덧할 때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이러면서 한 4명이서 고구마 얘기를 머리 말리는 내내 한 20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다가 저도 생활의 지혜를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아우 고구마 F에다가 돌려서 구워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 어제 마트에서 사와서 그렇게 해 먹었잖아 이랬어요. 근데 다른 분이 아니 사와서 그렇게 바로 해 먹으면 맛 없어. 좀 말려야 돼 고구마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말려? 이러니까 또 다른 분이 대답을 해줘. 아유 고구마는 신문지 펼쳐가지고 베란다에다 말려야지. 베란다 없으면 신발장 앞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고구마는 자리를 옮기면 안 된다. 다른 자리에 뒤척여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물러진다. 뭐 이런 걸 또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유용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고구마 안 먹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뭐 책임질 거 없고 비난받을 거 없는 얼마나 이 가치 중립적이고 건전한 대화예요. 고구마 토크. 고구마 톡. 그리고 유용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의 마무리가 너무 웃겼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끼리 오늘 뭐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 이랬더니 한 분이 안 돼. 나는 우리 남편 밥 먹이러 가야 돼. 근데 그게 무슨 반려동물 밥 먹이러 가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봉구 밥 먹이러 가야 돼. 이런 근데 것처럼. 갑자기 너무 그게 이상한 거야. 왜 남편은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줄 모르나? 남편이랑 밥 먹으러 가야 돼가 아니라 먹이러 가야 돼. 근데 거기 그 자리에 너무 봉구가 들어가면 맥락이 맞을 것 같은 그런 말 있잖아. 유용한 정보 하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요즘 제가 빠져있는 것 하나를 또 살짝이 여둘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이런 것도 좋은 스몰톡 주제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되게 좋아 보일 때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어때요? 써보니까? 라든가 아니면 제가 요새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라고 추천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스몰톡이죠. 톡토로들한테 저의 스몰톡 주제로 묘한 물건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 씨가 요새 모든 친구들에게 권하고 있는 그것인가요? 모든 친구들은 아니고 탁구 치는 친구들한테 권하고 있는 건데 악력기입니다. 근데 보통 악력기 하면 좀 살벌하게 생긴 걸 떠올리잖아. 막 스프링이 달려있고 뭐 손잡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도넛 악력기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색깔도 파스텔 톤으로 귀엽고 예쁘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생김새에다가 약간 말랑말랑하게 실리콘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실리콘 재질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악력이 많이 약한 사람은 이걸 누르는 게 정말 말랑말랑한 거 그리고 정말 센 거는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게 킬로그램 수로 표시가 되던데 그 악력기를 자신의 악력 수준에 맞는 거를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얼마 안 해요. 한 몇천 원 정도 하든가. 저는 그 시리즈가 다 있는 거를 싸게 팔길래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악력에 맞게 나눠준 거고 근데 요거는 주머니에 그냥 넣고 나가도 되고 뭐 이를테면은 극장에 갔을 때 영화 시작하기 전에 폰을 계속 막 보고 있기도 그렇고 뭐 어디 뭔가를 기다린다거나 할 때 그냥 긴장을 좀 풀어주면서 주물주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악력이 더 그래도 도움이 되죠. 혈액순환도 되고. 저는 차에도 하나 있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그냥 내가 이거 한 30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물주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괜히 뭐 폰을 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일도 없고 너무 주의를 딴 데 풀고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쥐는 힘이 세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 이 악력기 가지고 잘 훈련을 하면 전완근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하나 씨가 권해줘가지고 가끔씩 집에서 주물주물 하고 있는데 왠지 이것도 플룻 연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플룻 연주 도움 될 거라고 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마냥 노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하게 돼요. 저도 또 하나 추천해 볼까요? 그러면 요즘 빠져 있는 거 뭐예요? 저희가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트에서 왜 마지막 순간에 집어가라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 상품들 있잖아요. 행거 같은 데다가 그 뭐라 그러지? S자 고리 같은 걸로. 근데 그게 주류 코너 옆에 매달려 있는데 왜 지도표 성경김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김이 맛있잖아요. 근데 지도표 성경김 그 브랜드에서 나온 어포 튀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작업실에도 있어서 지금 막 꺼내왔어요. 이 카테고리에는 우리한테 익숙해요. 그 왜 꾸이맨이라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치. 그 어포 튀김이 유행했던 때도 있었고 이게 무슨 맛인지는 다들 아는데 이걸 집어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지도표 성경김 브랜드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카피가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한민국 대표 카피라이터 출신으로서.
쟁이가 만듭니다. 아니 무슨 김쟁이나 안주쟁이도 아니고 그냥 쟁이가 만듭니다. 전문가라는 뜻이죠. 쟁이가 만든다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요. 그래서 하나 사와서 먹어봤는데 이게 집에 가는 길에 우리가 바로 뜯었다 차에서. 맞아. 그치? 그때 되게 배가 많이 고팠나? 나는 괜찮아 그랬다가 맛있다 이거 먹어봐. 그래서 뭐 맛만 보려고 했다가 하나 더 줘봐. 그러다가 저희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다 비웠는데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용량이 적어요. 50g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한 번 뜯으면 남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거를 몇 봉을 사 먹었는데 뜯어서 뭐 이렇게 집게로 접어둔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접어둘 만한 양이 남지 않아. 한 번 뜯으면 순삭이다. 근데 이거를 우연히 사 먹어보고 좀 문이 열린 거지. 어포티각에 대한 그 위장의 문이 열려버려서. 근데 이거를 사온 마트에 다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딴 거를 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를 비슷한 거를 좀 사 먹어봤어요. 그 맛이 아니더라고. 맞아. 이 지도표 성경김에서 만드는 쟁이가 만드는 어포티각이 훨씬 맛이 깔끔해요. 요런 거죠. 이게 바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에 스몰 토크 버전 아닐까요? 이거 그래서 저희 탁구 치는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줬더니 공부한다고. 주문 들어간다고. 네, 그렇게 서로 좋은 건 권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 스몰톡 주제인 것 같아요. 동네에 새로 생긴 장소, 공간, 회사라면 회사 뭐 팀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면 뭐 회사 앞에 문을 연 가게 아니면 다른 식당, 꽃집 뭐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하게 주어지는 환경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파트 옆라인에 사는 김민철 작가랑 그런 얘기 진짜 자주 주고받는 것 같아요. 거기 가봤어요, 언니들. 그 쌀국수집이 새로 생겼는데 가봤는데 뭐 이러면서. 맞아. 이런 거 너무 또 좋은 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듯이 정보를 나눠주는 이런 것도 좋은 스몰 토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상대를 관찰을 했을 때 뭐 일삼아 관찰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저 운동 가야 돼요. 뭐 운동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요. 뭐 이렇게 어제 운동을 갔다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반복되면 저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관심사에 맞게 얘기를 건네보는 거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얘 일주일에 3번 요새 뭐 시작했는데 저라면 저 탁구를 요새 너무 재밌게 치고 있어요. 탁구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첫 번째 실내 스포츠라는 점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줄줄줄 얘기를 하겠죠. 그치. 탁구 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운동량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눈을 반짝이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맞아요. 상대방이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소재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스몰톡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굳이 좀 심각한 화제거리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주제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얘기할 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좋지 않겠죠. 상대가 뭐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나 보다라고 느끼게 되는 분야는 너무 다양하죠. 이를테면 누군가가 뭐 어떤 소재가 나왔을 때 선우 씨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먹는 데 관심이 많아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씩 직접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까 날씨, 비, 구름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음식 얼마나 얘기거리가 끊임없는 소재입니까? 고구마 하나로도 그렇죠. 20분을 4명이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조금 바빠서 음식을 해먹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콩나물 김칫국 끓여서 먹었네요. 하나 맛있게 씨는 먹었습니다. 조금 시다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개봉해 있는 영화들이 좀 일별이 가능했잖아요. 야, 이번에 개봉한 그 영화 재밌더라. 아, 그거 봤어? 뭐 이런 식의. 근데 요즘은 극장에 걸려 있는 것도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OTT 시리즈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OTT는 너무 다양하지. 근데 그래도 그 시기에 화제가 되는 뭐 예능 프로? 이런 거는 있잖아요. 다들 막 화르륵 보는 거, 흑백요리사. 뭐 이런 것도 좋은 화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 씨는 최근에 영화 뭐 개봉작 재밌게 본 거 있어요? 있죠. 뭐예요? 톡토로 여러분, 세계의 주인을 보러 가십시오. 아, 세계의 주인 윤가은 감독. 우리들과 우리 집의 윤가은 감독의 신작. 제가 시사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조금 일찍 봤었는데 영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시사회 초대 받았는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잖아요. 선우 씨는 지금 오케스트라에 허덕허덕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못 갔죠. 보고 나온 분들의 반응이 다 너무 뜨겁고 정말 이 영화를 향해서 전폭적인 어떤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또 영화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보 없이 보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선우 씨가 사실은 지금 영화 볼 짬을 못 내고 있어서 같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나누는 게 저도 좀 안타까운데 톡토로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다뤄달라 막 이렇게 요청도 하거든요. 근데 선우 씨가 이 영화를 보더라도 윤가은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되도록이면 영화에 대해서 정보 없이 보러 갈 것을 권하고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너무 좋지만 우리는 한번 얘기를 하면 진짜 상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톡토로들이 아무 정보 없이 극장에 가셔서 이 영화를, 이 훌륭한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아까 챗 GPT도 날씨 이야기와 더불어서 드라마 이야기 이런 게 좋은 스몰톡 소재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점심시간마다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게 되니까 저는 TV를 잘 안 보고 그래서 할 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되게 피곤해지곤 하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재밌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추천해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어떤 작품들을 계속 언급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또 피곤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봐야 되는 게 너무 늘어나는 느낌도 있고 내가 뭔가를 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돼서 자꾸 날씨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날씨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놓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날의 날씨는 그날 모두가 누리고 있고 매일 날씨는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 날씨 얘기가 좋은 소재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단풍 들기 시작하는데 참 예쁘겠다 이런 얘기는 내가 뒤처지고 있다거나 뭔가 해내야 할 숙제처럼 여겨지지는 않죠. 그렇죠. 단풍은 꼭 어디 명소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로수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계절의 변화니까. 그리고 좋은 콘텐츠 추천을 한다면 톡권을 많이 하면 좋겠죠. 여들톡이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그렇지. 누군가는 피로해하진 않을까? 여들톡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해봐. 지난번 응감회 뒤에 사인할 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추석 때 신우이가 자기한테 톡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우이와 올케가 같이 여들톡을 듣는 톡토로 사이. 이것도 괜찮죠. 괜찮네요. 보통 모녀 사이나 자매 톡토로들은 많이 봤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스몰톡으로 많이 툭 던지는 말인데 사실 듣는 사람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정말 좀 걱정돼서 너 너무 요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뭐 몸이 괜찮아? 이런 뜻으로 하는 건 좋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나 오늘 너무 추레한가 보다. 푸석해 보이나 보다. 이런 신경만 더 쓰이게 되기도 하죠. 그치. 내가 피곤한 것도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까지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좀 뭔가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가 드러나나? 라는 게 그 얘기 듣는 사람을 더 위축되게 만들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써준다, 배려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게 되죠. 근데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도 그렇고 어떤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스몰 토크 할 때 소재로 삼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 듣기가 싫은 말이 걔는 얼굴이 너무 작아.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이 작고 크고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작은 얼굴에 너무 집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피곤해요. 그걸 마치 외모 칭찬인 것처럼 하는데 되게 좀 이상한 문화죠. 그런 그쵸. 것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뭔가 타고난 신체 조건보다는 후천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센스를 동원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그런 것을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되게 예쁘게 잘 입었다, 멋있게 스타일링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고 너 스웨터가 되게 예쁘다. 아니면 신발이 되게 멋있다.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 같은 것은 스몰톡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것을 전체적 품평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너무 예쁘세요라든가 이런 건 약간 무서울 때도 있어요. 나를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잖아. 약간 모르겠어. 전체적 품평이 되면 조금 이상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반응하기 힘들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북토크 사인회에서 너무 예쁘세요 들어봤어? 너무 귀여우세요 그러지. 작다는 뜻이겠죠? 귀엽다는 근데 예쁘다보다는 부담이 없는 칭찬이지 않아요? 전 귀엽게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괜찮은 거네 이거. 자, 전체적 품평 괜찮습니다. 허용해드리겠습니다. 따져보니 괜찮더라. 전격 허용해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아슬아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이 아니라 스몰 토크로는 아예 꺼내지도 마시라 싶은 주제가 정치죠. 맞아요. 서로 너무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짧게 끝나지도 않거니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꺼내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거대하고 뭔가 논쟁이 쉽게 벌어질 만한 주제들은 또 요즘은 웬만한 사이에서는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막 사무실에서 맨날 같이 일하는 사이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입에 담나? 그건 좀 그 사람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족 간에도 참 정치 이야기 같은 거 꺼냈다가 서로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자주 있네요.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가장 얘기 꺼내기 껄끄러운 주제가 됐죠. 스몰 토크로 끝날 수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죠. 근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스몰 토크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스몰 톡을 나눌 정도로 뭔가 긴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보다는 짧게 스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목표인 그런 경우에는 깊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안 꺼내는 게 나은 주제 같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리고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이에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되게 또 바람직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 상대를
찾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나누는 거는 또 스몰톡이랑은 다른 분야와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성향이 나랑 너무 다르지 않을 때 좀 이런 주제를 놓고 세부적으로 얘기해보는 건 또 재미있는 토론거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톡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표면을 매끄럽게 흘러가기 위한 좀 필요한 대화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존재하고 같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이 어색하기 때문에 어떤 진행을 위한 멘트로서의 스몰톡이라는 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요? 아니 선우 씨가 저 그런 진행 멘트 아무 영혼 없이 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집에서 주로 반말을 하지만 존댓말을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선우 씨가 엄청 바쁜 우리 일하러 가야 되는 뭔가 그런 같이 준비하면서 빨리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게 유산균을 뜯어줬나? 뜯어서 먹으라고 주고 먹으라고 주고 내가 딱 먹었더니 선우 씨가 내가 그 껍질을 가져가면서 얼른 가져가서 버리러 가면서 감사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 그러니까 본인이 나한테 유산균을 따서 주기까지 한 건데 쓰레기까지 치워주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선우 씨가 영혼 없는 눈빛으로 진행 멘트야. 너무 웃겼어요. 그거는 우리가 빨리 외출을 해야 되는데 클리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빨리 이거를 해치우게 만들고서 얘가 그거를 나의 어떤 리드를 따라줬으니까 고마워 잘했어 이런 칭찬의 멘트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이 흐름 자체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말을 상대방이 건넬 때는 듣는 사람도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살짝살짝 맞춰주는 그런 대화의 테크닉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어떤 개인의 영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침범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방어막을 치는 자기 영역을 좀 보호하려는 튕겨내는. 그런 까칠함 이런 게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에 무슨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만났을 때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답하면 되잖아요. 주말에 뭐 먹으러 갔었어요. 뭐 주말에 뭐 영화 봤어요. 잠만 엄청 잤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내가 주말에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저의 사생활의 영역인데요. 정색을 너무 하게 되면 서로 이상해지는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기도 하잖아. 그냥 진행 멘트인 거야. 안녕하세요. 이의 다른 변주인 거지. 식사하셨어요?랑 같은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새끼째 밥을 못 먹고 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한 건 아니잖아. 네, 식사하셨죠?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영어 수업 시간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걸 대화의 정석으로 배우잖아요. 이 속에 되게 많은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How are you? 했을 때 사실은 fine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내 상태를 진심으로 막 토로하기보다는 나 좋아, 괜찮아, 고마워, 물어봐줘서 고마워, 넌 어떠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하면 사실 주말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드라마틱한 일을 겪고 했다 하더라도 또 요약이 안 돼서 다 얘기해. 제가 아침에는 시장을 보러 갔다가 점심 때는 친구를 만나고 저녁에는 영화를 봤고요. 근데 그거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정색하기보다는 대충 둘러대면 되지. 별일 없었어요. 맞아. 뭐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만 대답해도 되죠. 뭐 평소랑 비슷하게 보냈어요. 뭐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 맞습니다. 추석 연휴 때 친척들이 만나서도 친척들도 사실 진행 멘트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정색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죠. 아니요, 근데 친척들은 진행 멘트라기에 너무 선 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뭐 좋은 소식은 언제 들리는 거니? 뭐 이런 식의. 아이 그런 걸 요새도 그러나요? 그럼요. 제가 나이가 이제 곧 50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말이 돼? 그런 얘기는 이제 스몰 토크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그런 거를 착각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아유 선 넘으시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맞아요. 하지만 상대가 선을 넘어와도 이거를 스무스하게 이제 넘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말에 별일 없었어요 하는 것처럼. 그러네. 예, 때가 되면 가겠죠. 오션 웨이브, 오션 웨이브. 갑자기 선우 씨가 원배틀. 네, 저희가 요즘 빠져있는 영화 대사예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되는 거죠? 한국 친척들 특유의 큰 주제를 스몰 토크인 것처럼 사생활 선을 넘는 주제를 던져와도 우리가 스몰 토크 기술을 장착하면 그걸 스몰 토크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 이게 규칙을 어긴 거네. 스몰 토크는 스몰한 주제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빅 토크를 한 거지. 그치. 하지만 살짝 넘겨주면 주말에 별일 없었어요 하는 것처럼 갈 때 되면 가겠죠. 진행 멘트로 받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되죠. 요새 또 가을이라 이제 차차 단풍이 들 거고 식물들이 변화하고 빨간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때니까 그런 것을 대화의 작은 주제로 삼아 보시면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고 즐거운 그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크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명칭이 수크령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렁이 아니라? 네. 근데 수크렁이라고 찾아봐도 이게 꽃시장에서 잘못 표기된 걸로 또 많이 퍼져 있겠죠. 그렇게 해도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지만 정확한 명칭은 수크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몰 토크 주제로 요새 많이 피어있는 수크령을 보면서 같이 길을 걷던 사람한테 이게 이름 뭔지 아니? 라고 이것도 너무 좋은 스몰 토크 주제죠. 맞아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할 때 수크령이 정식 명칭인데 수크렁이라고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시장 가면 브로콜리에다가 보리꼬리라고 적어놓는 뭐 그런 식의 표기 잘못된 것들이 꽃시장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화연을 낮에 하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상큼하게 귤을 사용한 그런 감귤이 테마가 되는 화기꽃꽂이를 했는데 귤을 통째로 얹어서 쓰기도 하고 반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싱그러운 시트러스 계열 꽃꽂이였거든요. 근데 거기 사용했던 열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게 있는데 진 선배가 꽃시장에서 이거를 살 때 사장님이 까나리 열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음표를 붙여놨어. PPT 자료에. 까나리 열매라고 하시는데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 까나리는 까나리 액젓 만드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탐정적인 두뇌를 가동해서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카나리아 야자 열매였습니다. 까나리 열매. 제주도에서 나는 카나리아 야자의 열매를 까나리 열매라고 판매를 하셨던 거죠. 꽃시장에서 작약 종류 중에 송이가 엄청 크고 꽃잎이 하나하나 정말 화려한 사하라 작약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그게 사하라 사막과 관련된 그런 명칭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리꼬리처럼 맞아. 와전된 거라서 사라 작약이라 그러던데. 사라 베른하르트 작약에서 그게 사하라로 와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얼마나 재미있는 스몰 토크입니까? 맞아요. 지금 보리꼬리 생각나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보리꼬리, 브로커리, 브로커리, 브루쿠리, 블로케리, 브루크리, 국산 브로커. 이런 자매 표기법이 쭉 뜨네요. 지금 이거를 잘못된 표기법을 선우 씨가 찾아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정말 충격적인 표기법을 방금 하나 봤어요. 여러분 칙촉 아시죠? 과자 중에. 근데 그거를 이 상자에 담긴 칙촉에 팻말을 꽂아놓고 거기에 매직으로 이렇게
정자체로 쓰셨는데 여러분 리을 기억 받침으로 7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사 드렁직초기.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평화로운 댓글 녹음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희 어제 대구 다녀왔잖아요. 많은 톡토로들이 와주시고 또 사인회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책을 가져와서 기다리시면서 저희의 퇴근길을 또 맞이해 주셔서 저희가 일일이 사인을 못 해드렸지만 다 같이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에 와주신 톡토로들 감사드립니다. 네, 떡볶이 축제 대신 저희에게 와주시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와서 선우 씨는 오늘 양천구 북토크도 하고 돌아왔고요. 네. 근데 어제 아침에 제가 탁구대회에 참여하고 가기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탁구대회에 가기는 했는데 탁구를 치지는 못하고 바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니 그게 한 10시 반쯤부터는 여자 단식 예선이 시작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12시쯤에는 집으로 가서 출장 준비를 해서 나서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도 한 게임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코치님이 오전 중에 경기하고 충분히 가도 된다 이렇게 장담하셨잖아요. 남자 단식이 진행이 되고 한 10시 50분쯤부터 갑자기 단상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더니 그때부터 개회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 이미 경기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바로 일찍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지금 스코어 그대로 두고 탁구대 사이사이에 늘어놓았던 공 튀지 말라고 했던 그 가림막 같은 거를 다 치우더니 애써 다 설치를 해놓은 거를 다 치우더니만 사람들을 다 강당 바닥에다가 앉히고 뭐 무슨 탁구 연맹 뭐 체육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가슴에 꽃 달고 이렇게 줄줄이 단상에 앉아서 다음은 누구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뭐 표창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시 반 정도까지 모든 게 다 밀려서 늦춰진 거예요. 그 개회식이라는 게 결국 높으신 분들이 와서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경기도 멈추고 다 같이 행사에 집중을 해라. 그런 자리였군요. 완전 관료주의 행정이네. 사진 찍기 위한 거죠. 사람들 다 모여서 앉게 한 것도.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여자 단식에서 테이블을 배정을 받아서 게임을 시작해도 한 게임을 끝낼 수 없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가 않아서 그냥 선배들 응원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야 했거든요. 아우, 아쉽네요. 참가비만 날린 꼴이 됐네. 네, 15,000원.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 연습에 갔다가 서울역으로 바로 가서 이제 기차 탈 때 하나 씨를 만났는데 잘 하고 왔어 이랬더니 경기는 못하고 먹을 것만 잔뜩 가져온 거예요. 선배들이 싸가지고 온 음식들 나눠줘가지고 아주 기차에서 둘이 배불리 나눠 먹었습니다. 그건 참 따뜻하긴 했어. 11월 말에 하나 씨가 도쿄 출장 가잖아요. 이옥선 작가님이랑 네. K북 페스티벌에서 두 분의 대담이 열리는데 그 티켓이 2분 만에 매진이 됐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톡토로님들이 인스타 스토리로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우리 엄마 70대 중반에 작가로 일본에 진출하게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어른이 일본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에는 제가 모가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톡토로 여러분, 김하나, 이옥선 두 분의 작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도 유튜브 생중계를 집에서 보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멋진 제목도 선우 씨가 뽑아줬잖아요.
네. 대담의 제목을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툭 던져봤어요. 여성들은 진화한다 어때? 왜냐하면 김하나의 삶의 방식도 이전의 전통적인 여성들의 삶에서 달라진 변화한 그런 양식이고 이옥선 작가님이 보여주는 즐거운 어른 속의 어른의 상도 변화한 여성상이고 이 두 분의 모녀 관계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로 여성들은 진화한다. 이 타이틀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거기서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다고 두 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목 보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 톡토로들 딱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오늘 선우 씨 양천구에서 그 북토크 할 때 네. 지난번 하와이 딜리버리 응감에 오셨던 분을 또 만났다면서요. 아, 맞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저도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때 굉장히 긴장된다고 너무 떨린다고 하셔서 제가 손을 잡아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했더니 두 번째 봐서 그런지 적응이 돼서 좀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장을 덜 하시고 그분이 두산 베어스 야구 잠바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팬이신데 오늘 코리안 시리즈 첫 경기잖아요. 하나와 LG의. 근데 그 야구 중계 시간이 바로 시합 시간이 저희 북토크랑 같은 오후 2시였는데 그 경기를 포기하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제가 응원하는 롯데자이언츠랑 본인의 응원팀인 두산 베어스가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서 만나는 날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여유가 생긴 그리고 되게 큰 포부를 이런 꿈을 얘기하실 정도의 그런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몰톡이라는 게 처음에는 긴장되지만 그래도 여러 번 만나는 사람과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됐어요. 아, 이렇게 또 주제가 댓글 시간까지 이어지네요. 네. 지난 164화는 진 선배와 함께한 가을 산책의 멋과 맛 편이었습니다. 지금 댓글 읽으려고 팟빵 게시판을 열었더니 네. 황선우 작가님 작사 작곡은 또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돌에 이렇게 노래비를 세워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 올려주셨는데 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여러분 작사 작곡이 황선우 씨가 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왕 조용필 선생님이 부른 그 유명한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작사 작곡자가 황선우 선생님이고 이분의 노래비가 여기 동백섬이거든요. 부산에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의 동명이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수영 선수 황선우 선수가 있고 그 전에는 작사 작곡 황선우 선생님이 계시다. 은미채가 그러네. 황선우라는 이름에 설이어 있군요. 소름. 지난 164화 진 선배와 함께한 가을 산책의 멋과 맛 편을 톡토로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 선배가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편안하게 얘기를 잘하시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냐울님의 댓글인데요. 나만의 산책길이 많으면 부자라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도 동네의 마음 가는 곳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처에 맛있는 가게가 있다면 더 좋고요. 크크크 하셨네요. 저도 그 편 다시 들으면서 그 말이 참 새삼 좋았습니다. 호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새우젓은 족발 시키면 따라오는 양념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새우젓 엠베서더 선우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좋은 새우젓을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드네요. 아, 저 새우젓 엠베서더 됐어요? 제가 임명해 드렸습니다. 다들 막 샤넬 엠베서더, 무슨 구찌 엠베서더 이런데 나는 새우젓 엠베서더야. 너무 실속 있다. 오늘 방송 참 좋아요. 세 분과 느긋하게 산책하고 함께 만난 것들을 나눠 먹는 기분이었답니다. 진 선배님이 찬찬히 펼쳐주시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마음이 절로 푸근해지고 또 편안했어요. 저 잘난 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둘톡 덕분에 친구들에게 수크렁 알려주며 잘난 척할 수 있게 되어 몹시 기쁩니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예예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일찍 러닝을 하면서 여둘톡을 듣는데요. 새로운 에피소드에 역귀, 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역귀? 내가 책에서 봤는데? 하고 집에 오자마자 어제 읽었던 책의 책장을 딱 펼쳐서 바로 사진 찍고 댓글 올립니다. 책 읽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던 풀 이름이 여둘톡에서 언니들이 언급해줘서 뭔가 친근한 풀이 되었달까요? 너무 반가워서 댓글 남깁니다. 오늘은 가을보다는 겨울 같은 날씨네요. 언니들 톡토로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책의 페이지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요. 책은 류시화 작가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에서의 페이지네요. 9947831님께서 저는 금목서, 은목서 때문에 올해 가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은 노래 가사나 문학 속에서만 듣고 막연하게 향기가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할까 생각했는데 작년에 우연히 늘 다니던 길에서 금목서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비슷한 향이 나길래 은목서를 발견하고요. 정말 이름을 알고 모습을 알고 향기를 알고 나니 주변에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케이크 만드는 톡토로인데 늦가을에서부터 초겨울에 딸기 기다려요. 딸기 생크림은 케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미스티 HH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불광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한 번씩 물가를 갈아엎는 정비공사가 일어날 때면 너무 괴로워요. 몇 번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기도 했는데요. 길가까지 길게 자라는 풀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길가만 정돈하고 물가의 풀들은 좀 내버려 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민둥머리같이 몽땅 잘라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광천이 매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럴수록 지자체에서 뭔가 공사를 계속 해대는 건 정말 보기가 싫으네요. 홍제폭포의 성공이 서울의 지천들에게 몸살을 선사한 것 같다. 이렇게 괄호에 적어주셨네요. 자연 속에서 선명한 열매를 발견하면 참 신기하고 어여쁜데요. 저는 좀작살나무, 보라색, 흰색 열매를 좋아하고요. 빨간 열매나무 중에는 마가목이라는 나무도 참 예쁩니다. 나무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두런두런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같이 마주 앉아 수다 떨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짧지만 소중한 가을 만끽들 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단풍 든 오디나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의 색이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오디나무는 이런 색으로 물드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작살나무. 도 처음 들어보는데 보라색과 흰색 열매가 어떤 나무인지 좀 찾아봐야겠네요. 아니에요. 진 선배랑 같이 산책할 때 그때 선우 씨는 없었나? 좀작살나무를 같이 보고 그 보라색 열매도 봤는데. 나는 못 봤어. 이렇게 보라색인데? 이거 봤어요? 네. 오.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그 짝꿍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작살 나무예요? 라고 선배랑 얘기 주고받았어요. 그때 선우 씨는 없었나 보다. 진짜 되게 신기하게 밝은 포도색 같은 그런 보라색의 열매네요. 마가목 얘기도 그 산책에서 했었고요. 네. 현동님께서 제 기억엔 불광천이지만 월드컵 천으로 불리는 곳이 시멘트 범벅으로 개발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홍제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담합니다. 전주천도 버드나무가 잘리는 등 수모를 겪었죠. 예산이 이런 역행에 쓰여서 속상합니다. 또 불광천 상류 쪽에는 갈라지는 음질의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을 천을 따라 내내 트는데 고요한 산책을 방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세 분도 같은 마음이라니 위로가 되는데 어떤 행동으로 이런 행정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고 싶어지네요. 현 마포구민 남강백로 드림 하셨어요. 이거 스피커로 음악 트는 거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맞아요. 뭔가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를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내버려 있는 뒀으면 그대로 좋겠어요. 여백을 좀 둘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트는 게 아름다움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여백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을 따라서는 그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죠. 맞아요. 중간중간 새소리라든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런 걸 듣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레에르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처음엔 이런 멋진 풍류 선배를 둔 두 분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호박죽을 직접 쑤어주시다니요. 나중엔 나도 누군가에게 계절의 멋과 맛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갈수록 짧게만 느껴지는 이 가을을 마음껏 누려볼래요 하셨어요. 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평화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담양 도서관에 아무튼 리코더 북토크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담양 도서관 아무튼 리코더 북토크에서 선우 작가님을 만나고 나니 호남권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이 납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많던데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를 유치하실 수 있는 호남권의 실력자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하나 작가님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에 익숙하지만 오늘 선우 작가님의 짝꿍은 리코더였어요. 선우 작가님이 리코더처럼 말씀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음씩 정확히 짚듯 또박또박 맑고 경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요한 강연장이 선우 작가님과 리코더의 마법으로 반짝였어요. 북토크에는 톡토로가 아닐 거라 짐작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이번 강연이 작지만 화려하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악기로 풍요로워지는 삶을 그려보게 되고 또 여둘톡이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참 지방에 강연을 다녀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편도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가고 또 특히나 혼자 가는 강연은 여러모로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내야 된다는 긴장이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좋았다고 후기를 남겨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불평아님 감사합니다. 담양 북토크에도 톡토로들이 많이 와주셨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가지 못하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 기회로 많은 톡토로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메일 보내주신 둘키토로님도 감사드립니다.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남은 가을을 즐기려 산책을 하며 들으니 더 좋네요. 주변 나무와 풀을 열심히 관찰하며 걸었어요. 오이토로님 사연 너무 귀엽고 공감 가요. 저도 작가님 두 분 보고 너무 떨려서 발만 동동거리며 네? 네네. 아 네네네. 만 하고 집에 돌아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고 이불킥을 했거든요. 작가님은 여러 명을 상대하지만 저희는 한순간이라서 더 아쉬움이 남나 봐요. 그래도 다양한 행사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뵈면 되죠. 그러게요. 전 세계 179개국에서 청취하는 팟캐스트 여둘톡에 미국 미네소타 남쪽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미네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둘톡 첫 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들었는데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첫 아이는 여둘톡을 늘 틀어놓고 신생아 시기를 함께 보냈고 이제는 톡깔도 맛깔나게 부르는 어린이가 되었어요. 둘째는 무려 저희 아가 태몽에 작가님들께서 출연하셨어요. 이옥선 작가님도 함께요. 배경은 이옥선 작가님의 북토크 자리였는데 선우 작가님이 사회를 봤어요. 갑자기 제 옆자리에 있던 하나 작가님이 저에게 딸기 한 움큼을 건네주셨던 것이 태몽이었거든요. 올해 여름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이제 100일이 지나가요. 이처럼 저에게 의미가 특별한 여둘톡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여둘톡을 많이 추천해서 제 주변에 톡토로들도 꽤 생겼고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오는 여둘톡이 저희 해외 생활에 큰 동력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감사드려요.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여둘톡이 올라오는 거겠죠. 지난 회차를 들으며 마음이 설렜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음식책이 있다니 게다가 한국 음식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신 분의 책이라 더욱 신뢰가 가고 반가웠어요.
저희가 지난 164화에서 여둘 애들을 소개했던 윤옥희 작가님의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 이 책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영문 제목으로는 Korean Mothers Easy Recipes, Illustrated Korean Traditional Cooking 이라는 책입니다. 당장 영문판 이북과 한글 책을 주문했답니다. 아마존에는 영문판밖에 없어서 미국에서 한국 책들 판매하는 사이트 김씨네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김씨네에서 보고 주문했어요.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어린이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네소타에는 H마트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서 올 H마트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곳에서는 한국 식재료가 인기가 많아서 H마트가 꼭 있다고 하던데 아쉬우시겠어요. 게다가 저희 동네에는 한국 음식점도 하나 없는 한식 불모지랍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둘째 아이 임신 후기 때부터 시작한 쿠킹 클래스라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기쁘고 한국 음식을 알릴 수 있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계란말이를 완성했을 때 그리고 여러 식재료가 들어가 색깔이 컬러풀한 김밥을 먹을 때 정말 기뻐하거든요. 어른 클래스의 경우에는 미역국을 다들 좋아했어요. 산후조리 때 먹는 음식이고 몸에도 좋은 효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치킨과 떡볶이뿐 아니라 미역국, 김밥, 된장찌개, 닭볶음탕 등 다양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한국 음식들이 더욱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다양한 한식을 저희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푸드위크 코리아 행사에도 가보고 싶은데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미네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근데 어른 클래스의 경우 미역국을 다들 좋아했다는 게 참 의외네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미역국이 너무 생경하게 느껴지는 이 수프의 장르라고 하던데. 네.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의 인종이나 국적의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설명해 주신 배경에 따르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한국 출신 분들이 이 클래스를 많이 가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뒤에 산후조리 때 먹는 음식이고 몸에도 좋은 효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니 더욱 맛있게 드시더라라는 부분을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산후조리 때 미역국을 많이 먹고 미역국이 산모들에게 워낙 좋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미역국의 그 미끈덩거리는 질감이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해서 인기가 없다. 그리고 떡의 경우에도 너무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입맛도 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한식에 대한 그런 인기와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네토로님이 못 가서 아쉬워한 푸드위크 코리아 행사의 초대장을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의 그림 작가, 따님이신 최진주 작가님이 톡토로들을 위해서 보내주고 계시죠. 지금 신청이 마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인스타그램에 책 계정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DM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아빠 토로입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전에 아무튼 리코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도 상대음감이라고 악기 연주하는 이야기를 재밌게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 전에는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드셨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보내주셨었죠. 이번에는 천사아빠라는 닉네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 닉네임 천사아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이 천사 같지 않은 아빠가 어딨냐 팔불출이네 라고 하기도 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아기가 하늘나라로 가서 천사가 되었나 보다 하고 미리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던데요. 다 아니고 제가 천사아빠라고 하는 이유는 제 아이가 천사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병이라니 누가 언제 붙인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 외모가 좀 색다르고 지능은 조금 낮지만 항상 잘 웃고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데에서 기쁨을 얻는 이들을 보고 천사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겠지요. 이제 만 4살을 넘긴 제 아이도 항상 웃는 얼굴에 사람을 좋아하고 먹을 게 생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자기가 먹기도 합니다. 물론 생긴 것도 하는 짓도 너무 귀여워서 천사 같은 건 당연하고요. 지금은 다운 증후군이라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이 있지만 사실 병도 아니지만 다운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와 같은 다운인 아이들에게 다운 천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닉네임을 천사 아빠라고 지었어요. 다운 아이를 기르면서 있었던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한 사건 사고와 우여곡절을 다 늘어놓으려면 사연 읽는 데만 한 회차 다 써야 할 거라서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다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다운 아이를 기르면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랑이냐 식의 악플은 예상했는데 우리 채널이 그닥 유명하지 않아서인지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리진 않더라고요. 다행인 건지. 그런 와중에도 딱 하나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심지어 장문에 악플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 엄마가 볼까봐 바로 삭제해버렸는데요. 비폭력 평화주의자로서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저 땡땡 찾아내서 패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군요. 그런 놈들은 평생 모를 겁니다. 다운 엄마 아빠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채널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가 너무 낮아서 고민을 좀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희가 재밌게 만들지 못한 까닭도 있겠지만 다운 증후군에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일정한 비율로 다운 증후군인 사람이 태어나게 될 텐데 작은 따옴표 의학의 발전으로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애시당초 이걸로 돈 벌어보겠다는 건 꿈도 안 꿨고 단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보도 주고 경험도 나누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었어요. 임신 중에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아이를 낳을지 임신을 중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이고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 배경에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아이의 인생이 매우 불행할 거다 같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다운 증후군을 비롯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그 장애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바람일까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우리 천사는 제 옆에서 간식 먹으면서 세상 무해한 해맑은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저 웃음 평생 잃지 않도록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종종 소식 남기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셨어요. 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천사 아빠 토로님, 그전에도 느꼈지만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적어주신 이야기처럼 정말로 장애 자체로는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 찾아가서 악플을 달고 이런 사람은 소수기는 하겠지만 자신과 다른 삶의 조건의 이야기들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쿄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고가모 톡토로입니다. 저는 새를 좋아하는데 고가모는 일본말로 오리새끼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조류 톡토로신 거네요. 그러네요.
도쿄에서 개최될 K북 페스티벌에 김하나 작가님과 이옥선 작가님의 북토크 참가 신청이 2분 만에 매진되었네요. 저는 무사히 티켓팅에 성공해서 다음 달에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황선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이어서 올해는 김하나 작가님과 이옥선 작가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4년 전에 일본어판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알게 되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갔던 K북 페스티벌에서 김하나 작가님의 말하기를 말하기 일본어판을 발견하고 구입해서 읽고 그 후에 여둘톡을 알게 되어서 작년 1월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 삶이 아주 풍요로워졌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둘톡을 듣기 시작한 당시의 최신 에피소드가 바로 85화 나데라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오래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 저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 후 자영업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여 지금은 아직 경영이 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것은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불안할 때도 당연히 있지만 작가님들과 다른 톡토로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여둘톡을 통해서 인간관계나 취미생활, 한국 사회 문화의 최신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이 글 중에 문법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와, 이렇게 한국어를 잘 구사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작가님들 정말 멋진 방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주 즐겁게 듣겠습니다. 다음 달 도쿄 행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가모 톡토로 드림. 고가모 톡토로님, 다음 달 도쿄에서 뵙겠습니다. 저의 모가지도 기대해 주세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5화는 스몰 토크 나누는 법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